네, 자, 이어서 이슈 플로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김영일 전문가와 시간을 가져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벌써 저희가 한 지금 4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네, 맞은 것도 있고. 점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적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슬슬 좀 알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럼 이슈 플로우는 어떤 걸 다뤄볼까요? 바로 오늘의 주제 이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반도체 정말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단어가 되겠죠. 한겨울 한파까지 찾아오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은 뭐 흐름 좋지만 그렇죠. 최근에 오늘 새벽에도 이제 마이크론 실적도 나왔고요. 네.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가 뭐 내년이다, 후년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슈 플로우 3개로 나눠봅니다. 자, 세 가지 이슈로 좀 나눠볼 텐데요. 이제 우려감이 깊어지는 업황, 과연 도대체 언제가 바닥이냐 이런 얘기를 많이도 하시고. 그럼 반등은 언제냐? 딱 요 시기만 알고 있으면 그때 사면 되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섹터 투자 전략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마이크론 실적을 안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보통 마이크론 실적이 우리나라 이 반도체 업황을 먼저 좀 파악하는데 바로 그렇죠. 밑으로 네. 좀 활용이 되곤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이크론의 이 실적 상당히 좀 주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는 반토막이 났죠. 네. 상당히 이제 실적이 우려감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아무래도 이 원인 자체는 역시나 이 메모리에 대한 부분들, 메모리 업황이 계속해서 좀 안 좋아지다 보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현재 상당히 좀 재고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는데 네. 예상외로 이 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니까 시간 외에 지금 1.8%로 끝났더라고요. 마이너스. 예. 시간에 1.8% 정도 마이너스로 끝났는데 네네네. 사실 이 마이크론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생각보다 바닥을 좀 잘 짚어주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의 원인은 역시나 이제 마이크론 CEO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네.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고 실적이 안 나오는 건 맞는데 네. 이 안 좋은 시기만 지나가면은 다시 또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매력 포인트가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앞으로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지금 현재 주가에 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네. 실제로 반도체 업황도 이따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찌됐든 이 어두운 터널만 지나가게 되면 분명하게 이 빛이 보일 만한 그런 구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마이크론 실적이 좋지 않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는 무조건 희망 회로를 돌린다기보다는 우선 과거를 알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업황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업황부터 우려가 깊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반도체 업황이 부진한 모습들을 좀 이어나가고 그렇죠. 있죠. 예. 네, 사실 올해부터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좀 안 좋아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2분기까지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나 사실 이제 역대급의 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감으로 인해서 하락하는 그런 이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네. 지금 이제 표를 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역시나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일 겁니다. 네. 일단은 반도체 전체적으로도 내년 예상치를 봤을 때 일단 이 성장치는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이 비메모리 쪽도 살짝 이제 성장치는 밑돌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바로 또 표로 나오잖아요. 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상당히 크게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게 상태입니다. 17% 정도 깎인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제 17% 정도 이제 시장 캐파가 좀 깎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군요.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비메모리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이 재고가 좀 상당히 많이 쌓여 있고 공급이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시장 자체가 좀 상당히 화랑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을 좀 많이 늘렸었는데 지금 이제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급이 과잉되고 있고 수요는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네네.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공급이 과잉이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죠.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살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네, 살 사람들이 없다라고 봐야 될 네.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현재 이 디램 쪽이 10월 달에 전월대비 좀 가격이 20% 넘게 하락을 했는데, 네. 다음 이 4분기, 이번 이제 4분기에도 10%대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 또 추가 하락해요? 네, 내년 1월도 이제 추가적으로 좀 하락을 할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아무래도 삼성전자와 이제 이 SK 하이닉스의 좀 실적을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삼성전자와 지금 현재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 같은 경우에 지금 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2021년에 가장 좋았을 때 실적이 네. 이제 상당히 좀 큰 폭을 찍었었고 2022년에도 사실 실적이 나쁘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워낙에 전에 그렇죠. 강력해가지고요. 네, 강력했었고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올해 300조 매출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네. 국내 기업으로서는 시장에서는 단일도 처음이거든요. 그렇군요. 역사적인 일인데 지금 뭐 주가가 상당히 좀 이 지지부진한 모습은 아이러니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네. 문제는 2023년이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크게
떨어지는데 SK 하이닉스가 더 문제입니다. 이건 마이너스네요. 예,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 이제 영업 손실 볼 것으로 이어지고 있고 2023년까지도 영업 손실을 이제 이어 나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됩니다. 네, 계속해서 좀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네. 역시나 이제 이 D램 가격이 계속해서 조금 이 낮아지는 상태, 낸드 플래시 가격 계속해서 낮아지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문제점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공급 과잉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D램에 대한 재고가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제는 무엇이냐? 하이닉스는 진작에 조금 감산을 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약간 나오고 있어요. 타이밍이 좀 늦은 거예요. 네, 타이밍이 이제 보통 이 메모리 시장은 4분기 정도가 가장 이제 환란으로 성수기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계속해서 공급이 과잉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 수요 둔화로 인해서 블랙 프라이데이 이 4분기 성수기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가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3분기에 감산을 진행을 했잖아요. 맞죠. 그런데 지금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이 감산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재고가 더 많이 쌓이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재고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내년 2분기 정도까지도 이제 시간이 좀 걸릴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 D램의 이 매출 변화도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마찬가지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다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단순히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렇죠.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네. 결국에는 이러한 이 원인 자체가 지금 현재 시장의 공급 과잉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군요. 사실 이번에도 어느 정도 기대를 했던 부분은 마이크론은 진작에 3분기에 감산을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감산을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가격이 좀 정상화되는 부분들을 기대를 했었는데 4분기로 넘어오면서 오히려 더 수요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수요라는 변수가 또 있군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수요가 회복이 돼줘야 되는데 맞아요.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격에 사지를 않아 버리니 계속적으로 이제 이 공급 과잉에 대한 그런 부분들 우려감이 좀 더해진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거군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메모리 쪽에 이 투자는 뭐 감산은 하진 않겠다고 했죠. 네. 그런데 감산은 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정도 올해 수준만 이제 유지를 하고 내년에 이제 비메모리 쪽에 좀 집중을 하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만큼 네.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가 또 아무래도 메모리 쪽에 비중이 좀 많이 쏠려 있잖아요. 그렇죠. 예, 매출 비중이 많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내년에 이제 이 D램 가격의 하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앞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한파예요. 그러면 언제쯤 이게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제일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은 반도체 안 사보신 분이 없을 것 같고요. 당연하죠. 예, 네. 그리고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냥 갖고 계신 분도 있고 무리해서 갖고 계실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또 이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종목들이 많잖아요. 맞아요. 이제 뭐 삼성,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소부장 종목들도 있고 뭐 비메모리, 뭐 파운드리, 다양해요. 팹리스,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에 대해서 과연 이제 우리가 언제쯤 대응을 좀 진행을 해야 되나? 진짜 예,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저는 이미 분기를 내년 2분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 그때부터 2분기가 지나갈 돌아선다. 때, 예, 그때부터 약간 이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왜냐라고 했을 때 지금 이제 요 표를 잠깐 보시게 되면 요게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2022년에 보게 되면 시장 규모는 그래도 성장을 했는데 네. 메모리가 조금씩 꺾여 나가고 있죠. 그러네요. 그런데 비메모리 성장은 굉장히 좀 높게 되고 있습니다. 뭐 파운드리, 팹리스 이제 계속적으로 이 비메모리 쪽은 고객 수주를 통해서 이제 이 납품을 하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알고 계시다시피 4차 산업의 주요한 반도체는 비메모리 쪽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먹거리죠. 네, 앞으로 대한 먹거리고 그렇기 때문에 TSMC가 다른 이 반도체 기업들은 다 이 실적이 가라앉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닝 서프라이즈로 이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비메모리 시장은 굉장히 견조한 수준을 보여주는데 네. 2023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또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게 되죠. 그러네요. 예, 결국에는 이러한 부분들 메모리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내년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후년. 반도체 시장은 다시 한번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메모리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굉장히 큰 폭으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지금 현재 겨울이 오히려 이제 이 꽃을 더 많이 피우기 위해서 비료를 뿌리는 과정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종의 성장을 위한 시련이군요. 그렇죠. 네. 이제 10걸음 전진을 위해서 이제 아하. 한 보 뒤로 후퇴하는 그러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매력 있네요. 네. 네. 삼성전자도 지금 사실상 감산을 하지 않은 부분이 이걸 위해서 그렇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음. 이제 이 메모리 시장이 한 번은 이제 확 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네.
결국에는 지금 이 마이크론이나 그다음에 뭐 삼성, SK하이닉스 모두 다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 결국에 이제 이 재고가 분명하게 다 팔아지는 그런 이제 순간이 올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기업들 전체적으로 메모리 쪽을 다 감산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감산 기조가 내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고, 예. 그러면 공급은 이제 이 재고가 다 사라지는 순간에 오히려 이제 공급은 감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수요가 견조하게 이어질 산업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 2024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 현재 이 감산 기조가 오히려 2024년에는 반도체 시장을 화랑으로 이끌 수 있는 요소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같은 요소인데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바뀌는 네, 거군요. 상황에 따라서 다른 거죠. 아하. 지금은 어찌됐든 이 물량이 많이 공급이 되니까는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는 건데 네네. 내년에는 이 감산 기조로 돌아섰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 감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부분을 잘 지켜나가면 오히려 2024년에 메모리 시장이 화랑을 띨 때 오히려 점유율을 더 확고하게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삼성전자는 그 시차를 계산해가지고 약간 버티는 거군요. 그렇죠. 이때까지 그냥 잘 버티는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똘똘하네요.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어찌됐든 이 감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진행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좀 돌입을 했습니다. 네네. 손실이 내년 2분기까지는 이어 나가질 것으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를 좀 잘 버티는 전략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 DDR5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게 앞으로에 대한 또 중요한 또 먹거리입니다. 네, 중요한 이제 뭐 제품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내년에 수요에 대한 부분인데 보게 되면은 2021년, 2022년에는 수요가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다가 예. 2023년 되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구간부터는 DDR5가 DDR4 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DDR4는 지는 거군요. 이제. 그렇죠. DDR4보다 어찌됐든 DDR5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사양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네. 이제 새롭게 이 개발이 된 좀 더 이제 좋은 성능의 그런 이제 제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 컴퓨터, 데이터 서버향 이 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성능 좋은 이러한 제품이 나온다, 새롭게 예.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네. 순식간에 다 교체가 되어버립니다. 맞아요. 컴퓨터 살 때도 다들 이제 이 부품들 구매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일 좋은 거 사죠. 뭐하러 네. 나쁜 걸 사요. 예. 굉장히 이제 이 순환 속도가 좀 빠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이 서버용 DRAM 같은 경우에 더욱더 이 순환 속도가 빠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DDR5의 이 본격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구간은 2023년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분기부터 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겠네요.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이러한 상태에서 DDR5의 이 수요까지 증가를 한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 시장의 성장도는 오히려 2023년 하반기에는 더욱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주가를 좀 예상을 해봤을 때 2022년 정도 지나가고 2023년 2분기 정도에 바닥을 찍고 이러한 기대감들이 슬슬 형성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반도체 종목들을 좀 대응을 한다라거나 혹은 이제 네. 새롭게 접근을 할 만한 그러한 시기는 아무래도 내년 2분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지금 감산 기조에 대한 시차를 역이용하고 거기에다 DDR5와 관련된 부분도 내년 이제 하반기 쪽을 좀 노려보면서 한 2분기부터 노려보면은 투자해서 미리 가장 바닥일 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섹터 투자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잡아주세요. 일단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소부장, 네. 그다음에 메모리,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소부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1차 벤더사들이 살아나줘야 됩니다, 결국에는. 그렇군요. 하이닉스나 삼전 같은 네. 이런 이제 이 기업들이 살아나주면서 발주량과 수주량이 늘어줘야지 결국에는 소부장 쪽도 살아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삼전과 SK 하이닉스가 어찌됐든 살아나야 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이러한 부분들, 마이크론의 이번 발언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이제 CEO가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이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면은 오히려 더 크게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에는 딱 그러네, 아까 그 지표가. 예. 반도체 업황 자체가 지금 현재 이 안 좋은 겨울, 굉장히 추운 겨울을 지나가고 있고 예. 이제는 한파까지 찾아올 것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만 잘 버티게 되면 굉장히 또 꽃피는 봄이 올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전과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론 실적이 잘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닥을 잘 지켜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에 대한 우리가 투자 전략을 세울 때에는 너무 급하게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지금 현재 이 반도체가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상태고 어찌됐든 이제 우리나라 이 증시에 굉장히 체력을 어떤 뒷받침하는 그런 이제 섹터잖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반도체가 어찌됐든 이 주도주의 역할을 했었던 그런 섹터였고 저는 내년 2분기 정도가 지나가게 되면 다시 한번 이 주도주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 분명히 조금 있으실 겁니다. 좀만 더 버티시자고 네, 해야겠나요? 굉장히 이제 많으실 것 예, 같은데 맞아요. 예. 지금 이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추매를 좀 여유롭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4분기 실적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더 반토막이 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영업 손실 예상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맞아요. 예. 예, 그리고 내년까지도 영업 손실이 이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구간은 내년 업황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 기대감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 반도체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약간의 이제 추가 매수를 좀 준비해야 되는 시기다. 다만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여유롭게 진행을 하면서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쵸. 당분간은 종목 장세에 좀 집중을 하다가 반도체 종목들이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제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언제 좀 올라올 것인가가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는 반도체가 올라와 줘야지 시장이 또 올라와 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기대감이 어느 정도 좀 차오를 수 있을 만한 구간. 아마 저는 이제 뭐 내년 2분기 정도 계속해서 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정도 시기가 왔을 때 이제 새롭게 좀 신규로 접근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섹터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비메모리 쪽에 굉장히 좀 투자를 많이 진행을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고 특히나 예, 파운드리 쪽에 이제 투자를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이번에 이제 이 전략 회의를 좀 진행을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요한 내용이 역시나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이 메모리 쪽에는 투자를 이제 올해 수준으로 유지를 하되 네.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파운드리에 대한 투자를 늘려 나갈 것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이 내년에 상당히 반도체 쪽에서는 그래도 좀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어느 정도 성장 동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여러 생각이 가지 되고요. 모멘텀이 있는 것 같네요. 예. 그 다음에 최근에 시장에서 이 반도체 종목들이 정말 실적이 좋지 않은데 그나마 좀 실적이 눈에 띄었었던 종목들이 미세 공정 관련된 종목들입니다. 아, 미세 공정이요? 역시나 이 파운드리 쪽은 계속해서 이제 미세 공정화하는 데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네.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 비메모리 쪽에 대한 어떤 이 성장도는 내년에 좀 어느 정도 분명하게 기대감이 이제 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분명하게 말씀드렸지만 내년 한 하반기 정도에 이제 접어들게 되면은 분명하게 이제 어느 정도 이 기대감이 좀 분명하게 살아날 겁니다. 업황이 살아날 것은 지금 이제 이미 예견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이제 투자자들은 이 접근할 만한 시기만 잘 골라가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섹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희 이슈 플로우가 그때까지 개편해서 살아남아서 접근 시기를 확실하게 우리 김영일 전문가 입으로 듣는 네. 그런 날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슈 플로우 반도체와 관련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